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얼마 전에 과일가게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을 좀 뵙고 왔습니다. 사장님을 만나서 느꼈던 어떤 회사와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초보 창업자로 한다면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좀 영상을 좀 남기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과일가게 초고수 사장님의 사업하는 방법, 그리고 부제로는 21세기 온라인 부족사회 누구와 손잡고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게 옛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로마 군대하고 몽골 기병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군대라고 기억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안 아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두 제국은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다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계를 제패한 건 정말 똑같지만 이 두 제국의 군대를 부리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로마는 정말 거대한 군대가 강력한 중앙 집권 시스템으로 느리지만 거대하게 어떻게 수직적인 그런 조직으로 움직였다면, 몽골은 그야말로 작지만 정말 빠르게 그렇게 점조직으로다가 움직인 군대였죠. 오늘 말씀드릴 군대는 사실 몽골 군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몽골은 사실 부족 사회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족들이 살았고 징기스칸이라는 그런 걸출한 인물이 몽골을 통일을 하고요. 그 강력한 힘으로 똘똘 뭉친 그 통일 몽골은 시선을 밖으로 돌리게 됩니다. 기마민족의 그 빠른 속도는 누구보다 빨리 적진에 도착을 하게 됐고요. 기존 군대가 일주일 걸릴 거리를 몽골 군대는 보통 한 3일 만에 그냥 도착을 해버리니까 그 정도 거리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겠구나 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한 3일 정도 지나가지고 이젠 성문 좀 걸어 잠그고 좀 막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성문 앞에 왔다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바로 털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말 한 마리를 타고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마리의 말을 데리고 한 놈이 지치면 또 다른 놈으로 갈아타고요. 또 그러다가 한 놈이 비실비실 거리면은 걔는 즉석에서 또 잡아가지고 고기를 섭취를 하고요. 그렇게 식량을 충당을 하면서 남는 고기는 말려가지고 육포를 만들게 됩니다. 육포를 만든 거를 싣고 다니다가 배고프면은 뜨거운 물에다가 그 육포를 불려가지고 또 식량을 충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먹는 그런 샤브샤브의 원조가 바로 몽골 군대입니다. 그렇게 점조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요. 그렇게 점조직으로 매 순간 판단을 빠르게 하고요. 매 순간 변해가는 전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도 빠르게 내리고 적절하게 그때그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상대가 질 수밖에 없고, 다른 군대는 전체 군대 중에서 반절 이상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송이라든지 병참 이런 어떻게 보면 전쟁에 필요한 도와주는 인력으로다가 군사들이 운용이 되는데, 몽골 군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전투부대인 셈인 거죠. 다 선봉장들인 겁니다. 옛날에 수나라나 당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100만 명이 들어왔다, 300만 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왔다고 역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만 명 정도는 식량을 맡았다. 그럼 100만 명 정도는 말이라든지 그 전쟁할 때 쓰는 기구라든지 이런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는 인력인 거고, 나머지 3분의 1인 100만 명 정도만 전투병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몽골은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그 공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순도 높은 그런 공격군이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공격을 해서 이기고 그곳을 지배를 하게 되면 몽골군은 항복을 하면 자기 편으로다가 다 끌어들이고요. 차별 없이 종교가 틀린 민족이더라도 차별 없이 실력만 있으면 등용을 하게 되고, 항복을 안 하고 까불거나 반항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깔끔하게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이게 다른 군대랑 정말 다른 부분인데요. 다른 군대들은 자기들이 이기면 식민지를 삼거나 자기 나라에서 관리할 애들을 그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긴 곳을 관리하는데 돈도 쓰고 신경도 쓰고 이렇게 계속 뽑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건데, 몽골 애들은 안 그랬던 거예요. 이겼으면 그 동네에 원래 살던 애한테 약간의 조공이나 좀 받고 걔들도 좀 살 수 있게 했지, 다른 애들처럼 거기 살던 애들 노예 만들고 또 살기 힘들게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뽑아먹고
그렇게 뽑아 먹겠다고 계속해서 본토에서 사람들이 가서 또 관리한다고 또 신경 쓰고 돈 쓰고 인력 쓰고 이러질 않은 거죠.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뭐 등용도 하고 뭐 어쨌든 실리를 챙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자기네 데리고 다니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 풀이나 잔뜩 뜯어 먹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징기스칸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게 됐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유목민족으로서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른 정착민 애들처럼 뭐 성도 짓고 농사도 짓고 비단도 있고 그렇게 잘 갖춰진 집에서 살면 그때는 우리는 망한다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 그 짧았던 그 몽골 제국의 역사를 감안하면 결국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망한다고 얘기했던 징기스칸의 유언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창업에 대해서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남기지만 요즘 시대를 보다 보면 부족사회 같다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게 됩니다. 몽골은 오프라인 부족사회였다면 지금 우리는 온라인 부족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오프라인 몽골 부족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보다 빠르게 이동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실천을 해서 그 당시 몽골 제국으로 성공을 했다면 온라인 한국 부족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고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을 하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실천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미디어로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공중파라고 하는 한정된 그런 거대한 방송 집단에서 미친듯이 많은 과정을 거치고 그런 수직적인 절차를 거치고요, 미친듯이 많은 사람들의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보다 제작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방송을 내보냈다면 돈도 많이 들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또 수신료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면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라는 소소한 방송 집단들이 자기 혼자만의 컨펌을 받고 누구보다 돈을 안 들여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방송까지 송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 많이 안 들였으니까 그냥 누구든지 공짜로 그 컨텐츠를 봅니다. 그리고 그 방송들을 시청자가 방송을 직접 선택을 해서 듣게 됩니다. 예전처럼 거대한 방송국에 있는 거를 선택의 기회도 없이 전 국민이 뭐 MBC, 뭐 KBS, 뭐 SBS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방송을 구독해가지고 나랑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부족처럼 몰려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시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오프라인에서는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온라인에서는 서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있는 부족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창업시장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거대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승승장구를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프랜차이즈 기업 안에는 거대한 직원들의 숫자가 정말 많았고요, 거대한 건물에 입점을 해서 거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거대한 방송국의 CF를 통해서 그 광고를 하고 방대한 인원을 전국에 파견을 해가지고요, 방대한 가맹점을 관리하고 돈을 벌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존재를 하고 말이죠. 마치 전쟁에서 이긴 지역을 약간의 조공을 받고 또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선 몽골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한 게 아니라 이긴 지역을 식민지화 시켜서 총독을 배치하고 감시할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노예화 시켜서 계속해서 등골을 뺏어 먹은 그런 로마군처럼 한 겁니다. 거대한 것 자체가 신뢰를 받고 그것이 믿을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대한 창업 비용을 내고요, 정보의 폐쇄성을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거대한 기업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창업자들은 회사가 크고 직원이 많고 오래되고 기업의 연역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무작정 좋은 회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 부족사회인 요즘도 과연 그럴까요? 며칠 전에 천안에 내려가서 정말 과일가게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계신 과일가게 창업의 초고수 두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두 분의 과일가게 경력을 합치면 40년, 한마디 한마디에서 초고수의 느낌을 물씬받은 그 사장님들의 가게 운영과 경영 철학을 듣고서 갑자기 몽골 기병 생각이 났습니다. 과일이라는 창업시장에서 일가를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이지만 자신들의 사업 재능을 초보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주고 제대로 배운 그 초보 창업자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서 동시에 그 사장님들도 그분들의 성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드신 거죠.
어디선가 들어본 시스템 아닌가요? 바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프랜차이즈란 자신의 시스템과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남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그 대가로 가맹비라든지 로얄티를 지불하면서 운영을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나의 시스템과 노하우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시스템 노하우를 안 빌리고 혼자서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커져서 실패를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니까 가맹비나 로얄티를 지불하고 미래에 자신이 겪을 실패 리스크를 줄이는 행위, 그 행위를 하는 게 바로 그 가맹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전국에 20여 개를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달을 하고 정말 하나하나 자식 키우듯 돌보면서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경쟁력인 그 구매력을 키우고 계신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많은 과일을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맹점을 늘려가면서 구매력을 더 키워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사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둘이서 맥시멈으로 몸으로 떼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몸빵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맥시멈이 20개 가맹점이라고 말이죠. 사람을 또 직원들을 안 쓰고 회사를 안 세우고 가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적, 시간적, 인적 비용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 쓰고 우리 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맹점 숫자가 20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21세기 온라인 부족 사회에 제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초보 창업자들이 믿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자신들의 귀한 시간을 가맹점들을 위한 그 구매력을 위해서 다른 추가 비용 안 들이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여태까지 꾸려왔다고 하는 건 그 조직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그 과일 가격에 전가시키지 않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회사를 세우고 직원을 뽑고 직원들 월급, 식대, 교통비 그렇게 경비 들여가며 회사 매출 늘어가지고 세금 내고 관리하는 그런 회사 덩치를 정말 처음부터 크게 했다면 그 가격에 경쟁력 있는 품질의 그 가격에 아마도 가맹점에 공급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회사 세우고 직원을 쓰고 그렇게 절차 거쳐서 경비를 들이더라도 대충 뽑아 먹고도 가맹점이 먹고 살만 했었는데 경제 환경도 안 좋아지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회사 덩치는 또 커져가지고 또 비용도 늘어나게 되니까 가맹점에서 더 뽑아내야 될 그런 이유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힘들어지고 가맹본부는 가맹본부대로 많이 먹지도 않는데 욕 먹어가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실천을 합니다. 과일 진열과 멘트 치는 방법, 그런 판매 기법들을 가르치고 숙달을 시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야말로 과일 장사의 초고수의 영역인 가격까지 그때그때 밴드, 단체방을 통해서 공지를 해서 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세에 따라서 점주들의 수익이 달라지는 게 과일 시장이고 소비적 가격을 어떻게 그 시점에 그 기간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도 같은 매출임에도 가맹점의 수익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고요. 산지에서 제대로 된 과일을 확보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곳에서도 초고수의 영역인 날카로운 혀로 고품질의 과일 진짜 맛있는 과일을 확보하고요. 날씨까지 정확하게 줄줄 외워가면서 물먹은 과일을 혹시라도 받지 않도록 넉넉한 저장 창고를 갖추고 그렇게 물탱이 되지 않게끔 과일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과일 창업계의 초고수 두 분께서 직접 자신의 하루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그 30일을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해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향후 계획은 둘이 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가맹 팀원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대리 점주로다가 승격을 시켜가지고요. 그들도 적당한 수익을 얻고 본사도 적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전환을 하는 시기에 이렇게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마치 몽골 기병이 내가 쳐들어가 가지고 이긴 곳에 식민지를 만들어 버리고 총독을 보내는 것처럼
가맹본부에서 본사 직원을 그곳에 파견을 해서 짱 박아서 그 수익을 혼자 뽑아내려고 직원 월급 주고 경비 써가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가맹 팀원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대리점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적당히 그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이 나오면 본사도 적당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사도 비용을 또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들은 더 가맹본사의 100만원 운영으로 인해서 더 뜯길 이유가 없이, 가맹점이 늘어나면 날수록 수익은 더 늘어나게 되니까 가맹점이 늘어나는 거를 오히려 더 반기게 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채 가게로 성공을 했던 그 프랜차이즈도 처음에는 이렇게 건강하게 사업을 했지만 결국 덩치가 커지면서 고정비가 급증을 하고 기존 가맹점들에게 수익을 더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점점 몰락을 하게 되었지만, 물론 기타 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류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 과일 고수분들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해 보였습니다. 결국 오늘은 과일 가게 창업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지만, 다른 내용은 뭐 다음번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앞으로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단지 과일 가게가 아니라 21세기 부족 사회에 누구랑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창업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